면 1, 2.5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면 더하면 3.5가 되고요. 그걸 반으로 나누면 1.75가 돼요. 이렇게 그 나무에. 그러면 그 나무에 1m, 2.5, 1.75를 다 더한 값이 실제 나무하고 나무 사이의 거리예요. 2m, 5m 나무는 5.25m. 5.25m를 띄워서 설계를 할 때 5.25를 띄워서 설계를 해야 이게 나무에 부딪히는 것도 없고 안정적으로 자라고. 그러니까 이런 설계를 하실 때 나무의 특성을 이게 제가 여기 보시면 수간이라고 했잖아요. 나무의 가지와 잎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수간 폭을 조정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무 가깝게 심어버리면 가지치기도 다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런 교목 같은 거 심을 때는 수간 폭 계산을 하는 이게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간 폭이 뭐 10m면 그 반지름 5m, 만약에 이게 5m면 2.5에서 7.5에다가 이거 평균 낸 거에 더한 거에 이 반 나눈 거, 그러니까 5m, 뭐 2.5m 거의 반 나눈 거에 3.5를 더해서 10.5를 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교목을 설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 크게 부딪히지 않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그 이미 수관 넓이라는 게 다 자랐을 때 그 나무. 네, 그렇죠. 다 자랐을 때. 컸을 때. 컸을 때. 최대한 넓은 너비. 너비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나무가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반경 이렇게 컸을 때 이 반경 해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뭐 이게 1m야, 이게 2.5m야. 그럼 보통 이거 더하면 3.5잖아요. 이거 나누기 2 하면 이게 1.75예요. 그러면 1m, 2.5m, 이거 1.75m 한 거 해서 5.25가 이 나무하고 거리가 5.25를 설계를 하면 교목 설계를 할 때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뭐 호두나무다, 이게 뭐 밤나무다 하면 이런 거 대충 인터넷이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대충 푹 나오잖아요. 그런 거 설계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에 걸리는 것도 없고 완전 자랐을 때 이 간격도 유지가 되고. 그래서 보통은 큰 나무를 교목이라고 하고요. 중간 나무들은 이렇게 보시면 정원이나 이런 데 알맞게 자라는 나무들이요. 보통은 여기는 주로 나와 있는 게 그냥 유실수들, 주로 유실수 이런 거 위주로만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뭐 딴 나무도 있어요. 뭐 소나무도 심을 수 있고 뭐 딴 나무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하실 때 고려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감목은 보통 키 작은 나무잖아요. 보통 한 1.5나 뭐 이렇게 낮은 나무들은 한국에서 보시면 보통 뭐 정금나무 같은 거, 그리고 뭐 산딸기, 뭐 경과류 같은 뭐 개암나무 같은 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감목 쪽에 볼 수 있고요. 보통 이런 나무들은 3m 미만으로 자라고 햇빛을 조금 반 그늘 같은 데서 자라고요. 근데 보통 좋아하는 나무도 있는데 그러니까 블루베리나 이런 거는 뭐 햇빛이 좋은 데 자라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나무들은 조금 반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거는 제가 프린팅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빛 해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러면 그거는 여기 앞장에 설명돼 있는 것처럼 어떤 나무는 여기 보시면 부분적인 그늘을 견딜 수 있는 나무, 어떤 나무는 그늘을 선호하는 나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무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일일이 다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대충 이렇게 리스트가 돼 있는 걸 대충 찾아보시면 이 나무는 대충 빛하고 크기, 내한성 이런 걸 대충 찾을 수가 있으니까 식재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죠. 그 여기 보시면 감목 이외에 뭐 초본 같은 거는 보통 저희가 그 지피식물이라고 해서 그냥 바닥에 그냥 이건 이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기 아이아이 정원하고 예. 여기 뒤에 보시면 이 자료도? 예, 이 자료가 보시면 여기 내한성학 의원은 여기서 조사를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생명의 정원에도 나와요. 생명의 정원에 나오는데 얘는 리스트를 안 해놨어요.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놓고 그냥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이 영국 분이라 보면
뭐 유럽 들당풍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못 찾아요. 없어요. 뭐 물대 같은 거 이런 거는 저도 뭐 그리고 뭐 크랩 애플 같은 거 크루시칸 타인 뭐 이런 거 같은 거 뭐 파인이라고 해서 소나무라는 건 알겠는데 크루시칸 이런 거는 잘 그리고 모르겠고 뭐 뉴질랜드 돈나무 이런 거는 제가 뭐 인터넷 찾아야 알겠지만 제가 뭐 20권 다녔어도 이런 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서 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리해놓고 이렇게 해서 정원을 설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놓은 책이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저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슷한 나무 그런 거는 그냥 참고를 하시라고 이렇게 지금 리스트에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숲을 만들 때 보통 7개 층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지피식물, 땅속 식물, 덩굴식물까지 해서 대략적인 이런 나무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저 맨 뒷장을 한번 보실게요. 저기 맨 뒷장 그 보면 유실수 넓은 정원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네, 이 정원을 보시면 보통은 유실수 정원은 보통 뭐 오차드 가든이라고 해서 나무, 뭐 살구, 복숭아, 배, 벗 이렇게 보시면 보통 유실수들만 이렇게 이루어진 정원은 밭에 이렇게 가보시면 한국은 보통 이런 밭에 꽃 같은 게 별로 없대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실수 정원에다가 뒤에 장 보시면 이렇게 뭐 무스카리라던가 은방울꽃, 뭐 수서나 뭐 백양꽃, 뭐 붓꽃, 저기 뭐 데이지 같은 거 이런 걸 심어가지고 꽃 그러니까 그 유실수 정원에도 꽃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지피식물로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으면 뭐 노란색, 빨간색, 뭐 주황색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주변을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놨어요. 계절별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그 내한성이라던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여기 다 이렇게 해서 심겨져 있는 게 이게 독일, 유럽, 독일 정원의 그 저기 그 유실수 정원이에요. 그래서 굳이 뭐 유실수 정원도 중간중간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꽃이라던가 이런 것도 수선화라던가 이런 것도 심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꼭 저희가 그 과수원은 상업적으로 하시는 데는 굳이 뭐 이런 거는 잘 안 심으시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꾸고 이런 데는 제가 볼 때는 수선화 같은 거, 무스카리 같은 거 이런 거 심어 놓으시면 오래 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이런 환경에서도 이런 식물 같은 게 일반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민들레, 쓴바귀, 뭐 아주가 이런 것들은 뭐 상사와 이런 것들은 뭐 원종 뭐 튤립 같은 거 이런 거는 잘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이런 유실수 가든에 같이 주변으로 심어가지고 볼 수 있으면 굳이 뭐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열매도 따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제가 해온 거고요. 원종 튤립은 어디가 있어요? 팔아요. 팔아요? 네. 어디 시장에서? 인터넷. 인터넷. 꽃이 좀 작아요. 꽃이 좀 작은데 아니 내일모레 튤립 준다며요. 그건 원종 튤립이 아니에요. 그냥 아니 튤립. 그거는 그냥 파서 원종. 없애는 거. 네, 한 그러니까 제가 내년 정도까지는 꼭 볼 거예요. 그럼 그 분야 내후년부터는 나거나 안 나거나. 안 나거나. 그게 태화돼요. 그게 보시면 그 원종 튤립이 태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종 튤립이요? 아니 원종은 태활을 안 하는데 계량종은 저는 이 사이트 여기 보시면 저는 그 명일원이라는 데서 여기 튤립 있으면 이렇게 원종 튤립을 팔아요. 여기 원종 명의로 여기 원종 튤립 7종 해가지고요 여기 팔아요. 서울에 사이트에서 6,000원씩 19에 이렇게 한 세트 해가지고요 한 가을 명의로는 예 그때 사서 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택배비 하면 이렇게 해서 색은 뭐 노란색, 이쁘네. 흰색 이렇게 있어요. 종류가 계량종은 너무 꽃이 크고 화려해서. 그게 오래 못 가니까. 그래서 일단은 정원을 이 송소장. 응, 있지. 뭐 수고라는 거?
번호는 제가 안 먹였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는 예, 가이아의 정원 자료. 가이아의 정원 자료예요? 그러니까 따로 생명의 정원은 이게 내용도 많고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된 게 없어가지고 가이아의 정원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게 교목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교목 해가지고 15m 이상 그리고 소교목 관목에서 1에서 5m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또 찾아야 되네. 우리에 맞는 네, 우리에 맞는 거를 제가 보면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덩굴식물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이런 정원 디자인을 할 때 질소고정 식물이라고 해서 나무 같은 것도 질소고정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소고정 식물을 보시면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해서 뭐 콩과 식물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자기나무, 아카시아. 예, 아카시 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클로버 같은 거 이런 것도 되고 황기 같은 것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부들, 보리수나무, 그리고 메발톱꽃, 뭐 뜰보리수, 루핀, 동부, 보리수도 질소. 예, 보리수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나무 같은 것도 길 거예요. 자기도 콩까지. 예, 감초. 자기도 콩이니까. 예, 감초도 그렇고요. 그리고 근데 그 질소고정 식물들이 나무들이 대부분 저기를 가지고 있어. 가시를. 질소고정 식물들이. 가시? 가시. 아카시도 그렇지만 아카시 가시는 별로 안 무서운데 골담초 그것도 콩가라 좋은데 가시가 있지. 가시들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조금 자기나무는 가시. 보리수도 자기나무는 없죠. 보리수도 가시 있지. 그래가지고 왜 가시가 있지? 콩은 아니 그러니까 콩과 식물 중에 그 그러니까 질소고정으로 정원에 심으면 좋다고 그러는 나무들이 또 가시가 있어. 그래서 그거는 잘 추천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가시 있는 건 또 그 처리 곤란일 때가 있거든요. 방치되면 관리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배나무가도 가시라고 해야 되나? 가시 있죠. 배나무가 너무 날카로워. 어쨌든. 아유 백가시 정말. 돌백가시 대단하대. 행자가시 마냥.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만약에 심기 힘드시면요 피복식물로 해가지고 그런 걸 그냥 밭에 영양소를 축적하는 그런 식물로 해서 자원형 크로바. 네 그런 걸로 해서 뭐 헤어리치나 이런 걸로 해서 심으면 되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 외래식물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한국에서 잘 자라는 거 이런 걸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뭐 그 피복식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뭐 귀리 같은 거 기름 같은 거 있고요. 뭐 완두, 보리 같은 거 있고요. 그리고 호루파, 호밀 같은 거 있고요. 그리고 동부, 대두, 강낭콩 이런 게 있어요. 제비콩. 이런 거는 그 한국에서 자라는 품종. 그러니까 헤어레비치는 이런 거는 외국 종이니까 한국 종을 위주로 해서 호밀도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예? 호밀. 네, 왜냐면 그 걔가 뿌리가 깊어요. 그리고 염분에도 강해서 그 개간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처음에 많이 뿌리는 게 호밀 종이라고. 근데 또 그 우리가 한참 공부했던 그 산유어 공생 선생님에 따르면 벽과들은 이 쌍떡잎 식물하고 외떡잎 식물이 다르다는 거지. 외떡잎 식물로 뿌리가 깊게 들어가는 건 맞으나 그 걔네들이 자라면 외떡잎 식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나름인 것 같아요. 뿌리는 깊게 들어가나 그 생태계 자체를 외떡잎 식물용 생태계로 만드는. 좀 모르겠어요. 외국 자료에서는 그걸 이제 걔네들이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베버리면 알아요. 걔네들이 썩어버리니까 뿌리가 썩어버리니까 그게 공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옥수수가 뿌리가 1m 이상 2m씩 들어간 그런 자료 있어요. 자연농법 자료에 보면 옥수수 뿌리가 근데 이제 이런 외떡잎 식물들이 가지는
그 외떡잎 식물의 생태계를 만든다고 주장을 하더라고. 근데 한번 한번 참고는 해야 된다는 그리고 거죠. 여기 다 좋지는 않더라고요. 뿌리가 깊게 들어가는 의미는 뭐죠? 땅을 갈아주는 거지. 무기질을 뽑아 올리는 그렇지, 그렇죠. 땅을 갈아주는 그리고 거지. 이거 지표에 한번 없는.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CN율이라고 해서 탄질비. 탄질비인데 그거 어디쯤에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이거 여기 중간에 한번 보세요. 우리는 왜 흑백이에요? 아니야, 칼라겠지. 흑백이에요. 이거는 제가 프린터로 뽑은 거고요. 이거는 장수가 많아가지고 제가 프린터 뽑기가 200 몇 장을 뽑기가 힘들어서 이거 비싸 내온 거예요. 가만 있어, 어디 있지? 좀 더 넘겨보세요. 뒤쪽에 그 가이아 뒤쪽에서 이거. 여기 보시면 귀리집이나 밀집이 CN율이 80대 1이고 74대 1이에요. 이 CN율이라는 게 탄소하고 질소 비율인데 이게 태비로 됐을 때 분해하는 그 속도가 이게 숫자가 탄소질 비율가 높으면 이게 분해가 되게 더디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던데. 왜 이게 중요해요? 탄질비. 왜 그러냐면 이게 탄질비가 근데 보시면 개분이나 우분은 7대 1, 18대 1이에요. 근데 개분이나 우분 같은 경우에는 개분이 거름기가 많다는 소리네. 예. 근데 이게 분해도 빨리 되는데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요즘 우분, 분분 이런 거는 다 그 저기 GMO라던가 항생제 물질 그것도 그렇고 제초제 같은 거 이런 거에서 식물에 살충제. 살충제 이런 것도 그렇고 그게 땅에 들어가면 되게 좋지는 않은데 예전에 한번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 나왔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이런 귀리집이나 밀집 같은 경우에는 분해도가 되게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CN율 따졌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목재 제가 후글컬처를 왜 그게 적당하다.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볼 때는 후글컬처 한 1, 2년 지나면 목재가 썩어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후글컬처를 해가지고 감자를 심었더니 그렇게 되게 잘 자동으로 탄질비가 유지가 되고 거름을 안 넣어도 되니까 제가 볼 때는 20년 동안 거름 안 넣고 농사 지을 수 있으면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내일부터 퍼플라나무 찾으러 다녀야겠네. 나는 감자를 어디다 심냐면 나무 밑에 끊임없이 건물을 갖다가 덮어주거든요. 나는 나무 밑에 무슨 나무건 그래가지고 건물이 한 이만큼씩 이렇게 무덤만큼 이렇게 쌓여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남쪽, 북쪽은 안 되니까 남쪽에 그냥 감자 씨를 통째로 그냥 쏙쏙 박아놔 그냥. 생나무 밑에 건물이 이만큼 있으니까 흙은 없어. 흙은 이 밑에 있는데 건물이 이만큼 있으니까 큰 나무들 한 20년씩 키우면 이만큼 건물 되거든. 흙이 없어. 그래도 거기 건물에다가 이렇게 감자를 박아 놓으면 엄청 잘 돼. 저기 낙엽이 부엽토식으로 돼 있는 그런 데다가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후글컬처에 잘 되는 작물이 호박이 되게 잘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감자도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돼요. 맞아요. 감자 굉장히 잘 돼요. 감자는 건물에다. 그게 영양분이 많아야 이게 되는 거라 예전에는 그 오줌 같은 거를 액비 만들어서 줬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 오줌 거기에 생장 호르몬이 있어요. 오줌에. 그러니까 뭐 저희 지베릴린 같은 거 옥신 같은 거 들어보시잖아요. 그런 성분. 그게 오줌에 책을 보니까 그게 성장 호르몬 성질이 있대요. 오줌에. 그래서 오줌에 가요? 이 오줌 주면 그럼 오줌을 먹으면 사람도 피가 잘.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줌요법 있잖아. 자기 오줌 마시는 치료법. 그건 병적으로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5살 이하 어린애 옛날에 그래서 어린애 오줌. 근데 오줌을 그게 그 성분에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자기 중에 이런 거 공부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오줌 성분에 생장 호르몬 성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액비로 해서 쓰면 감자 같은 게 잘 되는 이유가 다 그 호르몬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런 걸 잘 자라게끔 하는 그런 원리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외국 같은 데 보면 길드라고 해서 이런 길드가 리니지 길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호두나 사과나무를 이렇게 심으면 주변에 뽕나무 같은 거나 까치밥나무 같은 거 이런 나무를 심어요. 엘더베리, 구기자 이런 걸 심으면 보리수 같은 걸 심으면
이 나무를 더 잘 자라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면 호두나무 옆에 뭐 뽕나무도 심어놨죠. 그리고 뭐 저거 뭐 이런 베리 덤굴도 심어놓고 하는 이유가 이 숲을 조성을 할 때 큰 나무 주변에 반음지 식물 같은 거 이렇게 심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서로 양분 같은 거를 얘한테 주는 거예요. 얘네가 뽕나무가 이런 나무, 사과나무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굳이 내가 인위적으로 뭐 질소를 땅에 공급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외국에서는 그냥 자연적으로도 이렇게 해서 잘 자랄 수 있게끔 해주니까 어떻게 좋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지피식물 같은 것도 제가 아까 뭐 선생님처럼 쌍떡잎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런 것도 뭐 저기 회양이라던가 뭐 이런 거 뭐 털비름, 파슬리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것도 뭐 캐모마일 같은 거 이런 거 꽃 같은 거 이런 것도 보면 맷떡잎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이용해서 심으시면 꽃도 보고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유용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국보다도 농업 같은 거 이런 거는 영국 같은데 이런데 정원 가꾸는 거는 유럽 쪽 이런 쪽이 진짜 발달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숲이라다가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서서히 이런 외국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영국이나 유럽 따라가는 것 같고요. 농업 같은 거 한국도 잘 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그 온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영국에서 이게 처음, 그러니까 영국이란 이 나라가 왜 대단하냐면 얘네가 외국의 식물들을 자기 나라로 가져오기 위해서 만드는 게 온실이에요. 배에다가 온실을 져가지고요 외국 식물들을 다 채집해서 자기네들,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가 비가 자주 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식물 키우기가 힘드니까 외국에서 좋은 나무들은 다 가져와서 배에다가 온실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영국 가보시면 우리가 가는 박물관이 다 유리온실로 된 게 다 옛날에는 온실이었다고. 박물관이 근데 옛날에는 온실이 유리로 만들어졌던 데가 다 온실이다고. 근데 이렇게 보시면 한국에도 좋은 나무가 많고 이렇게 하긴 한데요. 근데 그 자료는 우리는 없네요. 어디? 지금 그 나무에. 이거요? 응, 이것도 없죠. 나왔어요. 못 찾겠는데? 다 있어요 뒤에. 없는데? 있어요. 여기. 어디 있지? 한 3분의 2 중간지죠. 뽕나무, 팽나무, 호두나무. 뽕나무는 저절로 나죠. 안 심어도. 여기 있구나. 날아가지고. 그렇지. 살아있는 생태계에선 저절로 나지. 날아갔구나. 새들이 먹으니까. 아니, 살아있는 생태계. 안 심었는데 오늘 나 있어. 그래서 안 자르고 놔뒀어. 응,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새들이 해서 이렇게 물어다가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바람에 포자는 아니니까 어차피 네. 열매가 나와서. 그래 딸기 같은 거 저희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땅에다 심으면 딸기 나요. 거기 딸기가? 딸기 그 씨잖아요. 조그만 참깨보다 작은 씨. 네, 그게 다 씨예요. 그래서 딸기 씨 파는 거 보면 진짜 그 깰 만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다 그 씨에서 채취한 거예요. 그리고 뭘 심으면 사과가 안 맺힌 향나무인가? 그 주변에 있으면 뭐더라? 뭔 나무? 배나무에 그 적성병이라고 해서 향나무. 그 숙주가 그게 맞아요. 있으면 저기 수분이 안 되는. 아니요, 수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열매가 안 돼? 그게 안 되죠. 병이 오죠, 병. 그 병이. 나 배나무 아니 큰일인데 그럼. 그러니까 과수원을 하는 사람한테는 향나무가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아. 나 심어놨는데. 이웃에 내 땅에는 없앨 수 있는데 이웃이 향나무 심은 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지. 묘지 옆에 칡백도 향나무. 뭐 그렇지. 그런 것들. 노관주도 에메랄드 그렇고. 골드 뭐 그런 것들이 향 엄청 나는데. 그런 애들이 과수원에는 안 별로 좋아. 그래서 사과가 안 열리는구나. 그게 아니요, 안 열리는 게 아니라 병이 많아진다. 병이 많아져요? 이게 그 숙주가 그 병에 기생했다가 또 배나무로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 거예요. 방제를 계속 해줘야지. 방제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걸 일이 많아지니까 일이 아예 많아요. 없애라라는 거. 묘를 없애라 할 수도 없고 가정 면제들이. 그렇지. 근데 나는 최소한 안 심어야 되는데 나도 심고 싶잖아. 이게 게다가 정원이면 수관이 이쁘. 정원이면 이게 물타리나 이쁘니까 이런 심고 걸로 싶잖아. 심으니까. 그게 울타리 쪽에 쫙 해놓으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심어야 되는데 나도 심고 싶은데 남 다시 보고 뭐라 팔 할 수도 수는 없고, 없지. 애를 쓰고 5만 원이니까 쳐주고 저기 다른 나라. 쳐주고. 질문 있으시면. 아니 아까 이 자료 보다 보니까 예. 일반 텃밭 베드하고 후굴컬처 베드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잡초가 현저하게 줄었다라고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잡초요? 별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일반 텃밭배하고 후굴배드라. 일반 베드보다 후굴컬처 베드가 잡초가 훨씬 현저히 많이 줄었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잡초라는 게 몇 년 제가- 있다가도 나오잖아요. 이게 잡초가 산성 토양에 잘 자라는 게 있고요. 알칼리에 잘 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잡초마다 봄 잡초 있고 여름 잡초 있고요. 겨울 잡초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맞아. 산성인 땅에는 어떤 그 잡초가 잘 자라는 게 있고 바랭이. 예, 야, 예, 바랭이. 바랭이. 예, 예. 피, 바랭이, 발세. 그런 그 저기 이거 벽과, 어떻게- 예. 벽과나 사촉과 풀들이 산선상에 잘 자라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여기에는 안 했는데 아니, 제가 땅이 통나무로 깔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잡초가? 아니 땅의 알칼리성이 되면 풀이 좋아져요. 성질이. 쑥도 이렇게 잡아 뽑으면 쑥 올라. 쑥 하고 뿌리가 뿌리자 쭉. 쭉 빠져. 편안하게. 근데 이 땅이 산성 땅이고 단단한 땅이면 쑥 하나 캘라고 그러면 막 괜히 삽으로 해도 그냥 안 빠지고 독해져. 제가 볼 풀이. 때는 이 베드형은 제가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부터 해가지고 딴 데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 베드형으로 하면 편한 게 풀 관리가 진짜 편하고요. 그렇죠. 풀 관리가 편하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계속 유기물이 이게 베드형에 있다 보니까 진짜 관리는 일반 밭보다는 이게 원래 쿠바 농법이라고 해서 쿠바 같은 데서는 자기네들 외국에 뭐 농산물 수입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그 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배대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관리도 되게 잘 되고 제가 볼 때는 보기도 좋고 유기물도 계속 거기 있는 걸로 그냥 묻고 해가지고 하니까 모든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반 밭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질 구조상 예. 그 뭔가 용탈이 잘 되는 구조라면서요. 저거하고 그 막아놓은 거하고 상관이 있나요? 그게 덜 유실이 되는? 뭔가 유실은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해서 틀이 더 높으면 유실이 덜 되겠죠. 아니 이를테면 예. 그 근본적으로 봐서 예. 비탈이 많고 비탈은 그게 영양분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니 여름. 우리가 어디 보냐면 예. 영국이나 어디 저기 중부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예. 찰지다고 해야 되나? 흙이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징그러. 여기- 그렇지. 그 막 갈아도 젊은 흙. 갈아도 우리는 늙은 갈아도 흙. 퇴적돼 가지고 이렇게 아 되는 그거는 제가 그런 흙은 용탈이 될 수가 없는 구조에 있는데 우리 같이 이런 산하들을 보면 걸음길은 무조건 비 몇 번 오면 쑥 휩쓸려 내려가는 한국은 제가 지질을 말씀드리면 화강암 지역이에요. 화강암은 풍화가 되면 마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마사토에는 영양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거는 대충 이해를 하시잖아요. 마사는 영양분이 없잖아요. 유기물이 쌓여도 마사 토양에서는 많이 쌓여야 진짜 한 뼘 쌓이기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숲이 천이가 되면서 참나무들이 많아지면 유기물이 많이 쌓이면 그 주변은 잘 자라요. 참나무의 주변에. 그래가지고 일반 소나무 있는 데하고 참나무 있는 데하고 산성도가 다 틀리잖아요. 참나무 쪽은 알칼리고 소나무는 맞아. 산성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한국 지형은 화강암 지역이라 제가 볼 때는 영양분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캐나다를 일례로 들면 캐나다 지형은 이끼가 썩은 지층이 지하로 수십 킬로가 돼서 거기서 나오는 그 천연 재료가 피트모스잖아요. 피트모스가 거기는 그냥 땅만 긁으면 나오는 거예요. 피트모스. 그런데 식물을 심으면 우리나라는 돈을 주고 살아야 되는 저희는 사서 뿌리잖아요. 거기는 굳이 땅에 심으면 잘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흑토란 얘기 해놓은 게 뭐냐면 어떤 지역은 가보시면 농사가 잘 되는 데가 있어요. 뭘 안 넣어도. 그러니까 제가 왜 비교를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지역에 어떤 작물이 잘 되는지는 내가 그 지역을 알아야 농사도 짓지. 아무리 제가 여기다 귤나무 심어봐야 여기 귤나무 돼요? 안 되잖아요. 무지에. 그러니까 지역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내한성이 아까도 뭐 비파 얘기하셨지만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감나무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토질이 다 틀리니까 그거를 정원 설계를 할 때 내가 알고 설계를 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설계를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 내가 진짜 비싼 나무 해가지고 1000평에 다 심어놨는데 내년에 얼어서 싹 죽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피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내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내가 어디서 듣고 보고 해가지고 자료를 얻어가지고 아 이 지역은 이런 게 잘하니까 이거 심으면 좋겠다 해서 심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거죠. 그러니까 상주라던가 이런 데는 감이 잘 되는 이유가 아 그 지역 특성이 그 감이 잘 맞으니까 되는 거고 무주 같은 데는 호두 같은 거 포도 같은 게 잘 되는 이유가 기후 같은 게 온도차이가 많이 나면 일교차가 많으니까 그런 게 잘 되는 이유가 다 있으니까 그게 포도는 뭐 아비니 뭐 저런 데 유럽 그쪽이 잘 되잖아요. 건조하고 뭐. 아니에요. 포도는 아닌가? 예, 벨기에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와인 책이나 이런 거 보니까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고요. 품종마다 다 틀려가지고 다 그 지역마다. 근데 프랑스 가보면 진짜 포도 많이 심어. 저는 가보질 않았는데 책을 보니까 맛이 없다고요? 아니요. 지역마다 품종이 다 틀리다. 그러니까 프랑스 쪽에 그 이를테면 이렇게 포도가 단지가 있잖아요. 막 끝도 안 보이는 막 구릉지지만. 근데 경계 여기 이 집하고 딱 이웃 경계면 용장 경계가 이 집하고 이 집 포도하고 한 병당 가격이 1억이 넘게 차이나 이를테면 이 집 포도 똑같은 포도 품종인데 그런 데가 있대요. 뉴스에 나왔어. 내가 거짓말이 아니고 아니 한 병에 와이너리 제조 기술이 특별한 건 아니고 포도가 달라. 달라. 그럴 수 포도가 있다고 이 집하고 바로 옆집인데 내가 나무를 감나무 여기 심었는데 이 밤나무를 심어놨는데 밤나무 5그루 그 무슨 밤이야 맛있는 밤 뭐지 옥광 그걸 5그루 심었는데 3그루는 뒤졌어 2그루는 살았는데 하나는 수세가 한 20cm밖에 안 자라 하나는 한 막 1m 2m 컸어 똑같은 한 5, 6m 떨어진 지점인데 여기는 땅에 거름기 하나도 없는데 잘 자라 여기는 좀 움푹해갖고 거름기가 좀 유기질이 좀 있어 안 자라 그래서 도대체 왜 이래? 모르겠다 이 말이야. 같은 지역이라도 같은 땅이라도 아무것도 안 집어넣은 무트입 상태인데 그래서 그 나무 수종 특성이 그런 감나무도 마찬가지고 특성이 그런 건지 땅이 그런 건지 알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이게 토질도 틀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유럽 쪽은 석회암 지역이에요. 석회암이 많아가지고 뿌옇잖아. 예, 뿌옇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혈관이 다 튀어나와 보이잖아요. 그게 다 석회물 먹어서 그래요. 혈관이 구겨진 거예요? 이게 구별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여기 물이 좋다고 하잖아요. 화강암에서 나는 물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좋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게 틀리고요. 일반 채소작물 하려면 하우스 안에 하는 게 제일 용탈이 적을 것 같아. 자연 상태. 근데 하우스에 멀칭을 하면 돼요. 어느 정도 그 빗물을 씻겨나가는 거를 방자해 하는 거는 멀칭 농사를 하면. 토양의 유기물. 아까 이제 토양의 이슈를 많이 말씀하셨고 이제 멀칭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또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거에 대비를 못 한다는 게 한계예요. 그래서 쌤이 지금 하우스 내에서 해야 된다는 이유는 그걸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하우스는 그 하나를 막지만 나쁜 점이 그렇죠. 수도 없이 많지. 일단 돈도 많이 들고 이런 그 인공적인 재료가 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비바람에 씻겨 나가는 부분도 있어서 그게 안 돼서 염류 장애도 생기고 병충해가 한번 돌면은 훨씬 무섭게 돌고 뭐 하여간 그러잖아. 그래서 자연을 농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나는 가장 토양 유실을 막는 방법은 유기물 멀칭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거를 후굴컬쳐도 좋은 방식이지만 유기물 멀칭의 한 방식인 거죠. 후굴컬쳐도. 그건 땅 속에 유기물을 집어넣는 방식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요즘엔 사과까지 하우스로 들어와요. 사과나무까지. 맞아요. 복숭아도 그렇게 전부 되면 이 세상에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이제 대규모 경작을 하게 되면 자연 유기물 소재로 멀칭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쪽 안성인가 거기 계신 분 농장을 한번 가봤는데 안성은 포도인가? 아니요. 그분은 일반 그 엽채류 재배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은 기농하시면서 그걸 했대. 시에서 낙엽
가을에 낙엽을 전문을 가져다가 이만큼씩 덮어놓은 거야. 시에서 낙엽이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도로변에서 그걸 쓴 거. 오염됐다고 그런 거. 그러긴 해도 그게 나오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신에 순천 같은 경우도 순천 시내 그 공원 지역에서 거기 그거 나온 모으는 거죠. 거랑 길가하고 다르게. 길가에서 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해가지고 그분은 아주 멀칭을 워낙 많이 해놔서 뭐 일단 관수부터 벽이충 관리, 뭐 토양 지적 항상하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효과를 봤어요. 잘하시고. 근데 또 한쪽 사례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렇게 만들기가.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하기는. 네, 지금 자담 쪽에서 움직임은 뭐냐면 멀칭을 뭘로 하냐면 제초 매트로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비닐로 하는 게 아니라 부직포? 부직포로 된 제초 매트로 한다고. 그것은 그거야 뭐. 네. 그러니까 비닐을 완전히 빗물도 들어가고. 아니 빗물을 못 예전에 들어가게 한동안 하잖아요. 20년 전에는 뭐 나왔었냐면 그 종이 누런 종이로 된 종이 매트도 나온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 가이아 정원 이거 보셨어요? 이거? 여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여기 신문지도 깔아요. 신문지. 이 멀칭을. 그다음에 저기 골판 상자도 깔잖아. 골판 상자를 깔고. 근데 이 멀칭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낙엽도 단풍나무 밑에는 진짜 식물이 안 자라요. 프라타나스도 그렇고 그 잎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잎 그게 무슨 작용을 하나 봐요. 그래서 원래는 성분이 나비